뜨거운 박수를 감사합니다. 제 이름 소개했는데요. 임은미. 이제 미국 이름은 이유니스 뉴콤이라고 합니다. 유니스라니까는 EUNICE인데요.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 가고 난 다음에 남편 만날 때 이름 소개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가갖고 자기 이름을 잘 소개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가 안 기억하는가, 그죠?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저희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여러분이 자기 소개를 해서 절대로 반 학생들이 여러분의 그 이름을 잊지 않게끔 be very creative, 창조력 있는 그러한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집에 가 이게 숙제인가 숙제.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들 하나하나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를 받은 학생들이 너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소개를 하라. 야, 이 숙제더라고. 집에 가서 생각을 했죠. 내 이름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소개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나왔죠.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내 이름이 유니스이다. 유니스인데 이제 스펠링이 EUNICE예요. 근데 유니스를 two syllables 음절을 나눠봐라. EU 그 다음에 음절 나누고 NICE. 근데 내가 그랬죠. How do you say? 그러니까 사람들이 you nice. 그렇죠. EU 따로 하면 you. 그 다음에 NICE 하면 nice. You nic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you know that's me. I am very nice person. 나 너무 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애들에게 when you call me, just call me you nice. 제 별명이 you nice가 되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낫죠. you bad 보다는 you nice가 낫겠죠. 내가 you nice라. 근데 이제 내 옆에 이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내 옆에 있었어요. 아주 키가 멋있고, 그러니까 키가 크고 192.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색깔은 까맣고, 미국 학교니까 금발 남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흑발 남자였어요. 미국 남자였는데도 새까만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나왔어요. 자기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은 Bill Newcomb. 뭐 이러면서, 이 Newcomb이라는 게 또 이제 N-E-W, new, 새, comb이면 빚는 거 아니에요, comb. 그러니까는 Newcomb 그러면서, if you don't remember my name, 그러면서 파켓에서 빗을 딱 꺼내더라고요. Newcomb 딱 그러면서 remember my name, Newcomb 그래요. 이 하나는 you nice, 하나는 Newcomb.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학교 가면 캐피테리아,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밥을 먹을 때 둘 다 이제 그러는 거죠. 남자는 나보고 you nice, you nice. 난 남자 보고 hey, Newcomb, Newcomb. 이러다가 이제 정이 들었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유니스 뉴콤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인사소개를 잘해야 시집가고 장가를 잘 가는 거야. 어디 가서 이름 소개할 때 꼭 be creative, 창조적으로 그렇게 좀 소개를 해서 남들이 잊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은 you nice, 제 닉네임, 별명이고 한국 이름은 이제 임은미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민을 갔어요. 제가 경기여고 다녔습니다. 제 나이를 이제 여러분께서 짐작해 보시겠다면 경기여고를 다녔으면 야 명문여고를 다녔을 때였겠구나. 제가 다닐 때는 땡땡땡이었습니다. 성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성적 때문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곳이 뺑뺑이죠. 성적은 공부 잘하면 갈 수 있지만 뺑뺑이는 무슨 재주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경기여고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10월 달쯤 되어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때 이민을 갔습니다. 차라리 중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때는 이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 가는 것도. 왜냐하면 혀가 돌아간다 그러죠, 혀. 그러니까 발음이 그래 김치 발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고3 때 갔으니 공부를 잘해도 이 김치 발음을 무슨 재주로 제가 벗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했느냐? 이 날라리란 말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기여고 날라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이 날라리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이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학기말에 오면은 왜 한문 같은 거 한자 고사성어 외우는 건 할 수 있죠. 열심히 외우고 되는데 영어, 수학 기본이 안 되는 거는 암만 공부를 해도 시험 보면 점수가 빵합니다. 제가 잘 받은 것이 D, 맨날 F 그쪽으로. 이런 제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엔 다 영어로 수업을 가르치더군요. 수학도 영어로 가르치더군요. 이 참 한국에서도 못하는 영어와 수학을 미국 가서 하려니 머리에 쥐가 난단 말을 그때 쓰는가 봐요.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 시스템 어떻게 되냐면 영어 9, 10, 11, 12 이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마스터를 해야지 졸업을 시켜줘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가서 3학년 편입이 안 됩니다. 영어 9, 10, 11, 12를 다 끝내야 졸업을 주는 거니까 안 되죠. 학교를 꾸른 거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고등학교로 5년을 걸려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또 5년이냐, 이 또 마지막 판에 이 영어 12 이걸 제가 이 곤충을 쳤습니다. 자, 이러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어디를 가느냐? 썸머스쿨을 가는 겁니다. 썸머스쿨이 뭐냐? 이 지진아들이 가는 거예요. 지진아들. 가갖고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C를 받으면 졸업을 시켜줘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5년 6개월 만에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는 날 남들은 다 졸업장 가는데 저는 어디를 가느냐?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장 왜 갔느냐? 그 물이 있잖아요. 물에는 울어도 눈물이 별로 그죠? 울었어요. 얼마나 내신세가 한심하던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미국을 갔으니 사춘기 때 아니에요. 친구들이 제가 얼마나 날라리들한테는 친구가 많습니다. 노는 걸 좋아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겠어요. 맨날 놀고 다니니까. 이렇게 좋은 친구들.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좋습니다. 제 첫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첫인상 좋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오픈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좋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다가 미국을 갔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막 친구야 너가 보고 싶다 막 이거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공부나 또 재미가 있겠어요? 뭘 알아야 공부가 재밌죠. 내가 유학 갔습니까? 이민 갔다니까요. 뭐 유학 갔으면 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 싫어하던 공부를 가지고 내가 미국 가갖고 이러니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부모님이 뭐 존경스럽겠어요.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원망. 왜 나를 이 땅에?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미국에 왜 데리고 왔을까?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조그만 것들하고 나랑 같이 어린 것들하고 공부하죠? 갔다가 영어를 하도 못하니까 거기 가니까 영어 그 replacement 그 시험을 보게 해요. 어느 반에 들어갔냐 이거죠. 제가 어느 반에 들어갔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반에 들어갔습니다. I am, you are, she is, he is. 이러니 거기도 이제 ESL을 해갖고 왜 English as Second Language 외국에서 오는 애들이 공부하는 영어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그 클래스에 다 나보다 어린 애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레벨이 거기인 거라. 중학교 1학년. 하여튼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도 그야말로 자존심이 상하고 친구들이라는 건 다 베트남 애들 뭐 어디 딴 애들인데 다 그냥 쏠라 뭐 쿵깍쿵깍 뭐 이런 애들인데 다 나이는 나보다 어리고 8학년 9학년짜리 나는 11학년 뭐 이렇게 해갖고 걷다가 또 공부 또 못해갖고 또 뭐 떨어지고 학교를 또 갔더니 애들이 또 저를 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 왕따. 그 다음에 제가 있던 곳이 버지니아라고 교육도시였어요. 인종차별이 나름대로 심한 곳입니다. 흑인, 그 다음에 저희들을 제가 코리안인데 코리안이라고 안 불러요. 칭칭칭칭칭총 뭐 이렇게 하면서 칭이라고 불러요. 이러니 나이는 지금 거의 뭐 17, 18살인데 아는 애들은 베트남 애들, 뭐 포르투갈 애들 뭐 이런 애들하고 있고 미국의 이 금발머리 애들은 나를 칭칭총칭 뭐 이러고 이러고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도 모르는 영어 그 페이퍼를 들고 가서 야 이거 뭐라 그러는 거냐. 왜냐면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부모님들은 영어 잘하시겠어요? 그분도 유학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이민 오신 겁니다. 이민. 저희가 3남매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한국에 있으면 이 애들을 대학 보낼 능력이 안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81년도 거의 30년 전입니다. 그때 고모님이 미국에 이민 가셔서 이민 가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도 영어를 잘 못하세요. 제가 큰딸입니다. 그러니 저만 보면 야 이거 뭐가 왔는데 이거 해석해라. 그럼 저는 또 아빠 사전 줘 사전. 아빠 하시는 말씀 야 고등학교 3학년이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몰라? 누가 나를 미국에 데리고 왔던가? 나는 아버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다음에 또 제가 큰딸이니까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아버님이 영어 못하니까 뭐 하겠어요. 우리 한국 그 교포들요. 막일 합니다. 청소. 그 다음에 이거 닦는 거 뭐 이런 거. 아버님 병원 청소하셨어요. 혼자 또 가시겠어요 또. 영어 잘하는 제가 따라가야죠. 그래 아버지를 도와주요. 그래서 또 병원 청소하는 평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그래서 이 직장도 잡아야 되고 왜냐면 민생고가 해결돼야 되니까 이민생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아직까지 동생들은 공부하기에는 좀 일하기에는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영어는 정말 못하고 영어 못하니까 어디서 잡을 잡았냐면 디시와시 그릇 닦기 있죠. 그릇 닦기. 그릇 닦기를 제가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영어를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영어를 지질이 못하는 내가 난데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애들하고 놀면 영어 배우긴 글렀다. 근데 영어 안 하고 한국말만 하면 편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정을 했죠. 한국 애랑 안 놀겠다. 미국 애들하고 놀겠다. 영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영어 못해도 창피하지 않다. 왜냐하면 금방 미국 왔으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고.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면 그때는 창피하게 생겼다. 내 앞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제가 철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디시와시를 하면서 앞에 이거 할 때는 인덱스 카드가 두꺼워요. 인덱스 카드에다가 영어 단어를 딱 적어서 앞에다가 탁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디시와시 할 때 이게 물 뿌리잖아요. 물을 쫙 뿌리면서 계속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시작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그 한국 애들 안 노리니까 또 문제가 뭐냐. 인종차별은 인종차별대로 따로 받고 한국 애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저거 미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미국 애들하고만 놀아? 건방지게시리.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제가 일부러 한국 애들하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애하고 친하게 지내면 분명히 미국말 못 배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를 어떻게 뭐 잘하느냐 제가 그런 질문도 가끔 받는데 영어에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외워도 안 됩니다.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디시와시 하다 할 때 제 꿈이 뭐냐면 나는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다. 캐시어. 이 주문 받는 사람 있잖아요. Can I help you? 나는 언제 저렇게 Can I help you? 이 오러, 이 주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 언제 그날이 오랴? 제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맥도날드 계산원이었습니다. 미국에 그러면 농담이 있다면서요. 맥도날드 가갖고 맨날 빅맥 플리즈 하다가 어느 날 영어가 늘어서 오늘은 다른 거를 주문해 봐야 되겠다. Can I help you? Yes. Fish burger please. 그러니까 그 계산원이 Excuse me? Fish burger please. Excuse me? Big Mac please. 이 참 영어를 잘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사람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안 되고 미국이 식민지 했더라면 영어라도 배웠을 거라. 영어라도. 이거는 일본 사람한테 해갖고 저희는 아프리카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저희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누구한테 식민지 되는 것도 영어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 꿈이 뭐냐. 이 맥도날드에서 Can I help you? 이 말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제 꿈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가 아니라 로이 로저스라고
맥도날드하고 똑같은 체인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계산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Can I help you? 이거까지 좋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못하는 발음이 뭐냐면 R and L.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R 하고 L. 근데 저희 이 로이 로저스의 잘 나가는 햄버거가 뭐냐면 더블 R 버거였습니다. R이 두 개 들어 더블 R 버거였는데 주문을 받을 때 더블 R please. 그럼 내가 뒤에다가 항상 주문을 하면 이 캐시어가 쿡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더블 R2, 더블 R3 이렇게 해갖고 이 뒤에 있는 내가 이 금발머리에 까탈스러운 미국 남자였는데 내가 더블 R 할 때마다 say what? say what? 아주 짜증스럽게 say what?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정말 say what 할 때마다 저희 정말 욕 나오네, 욕 나와. 한국말로 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이 직장을 때려쳐야 될 것인가? 왜냐면 이 더블 R이 얼마나 많이 중이 들어오는데 할 때마다 say what?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칭 이러면서 나를 그냥. 그래서요,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옆에 또 캐시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What is a payphone? 공중전화가 어딨냐고죠. 그러면 it's across the street from here.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자꾸 받으니까 제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물어봤죠. 야, 써라, 써. 그대로 써라. 이 사람이 써준 것 같다가 제가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배웠어요. 그럼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간 이 김치 발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 학생이 자꾸 딱 뒤에 남자가 세이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직장을 때려치운다. 내가 다른 데 간다. 근데 다른 데 간다고 내 R 발음이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딴 데 간다고 해서 이 R 발음이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을 떠나긴 떠나겠지만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이 문제가 없겠느냐?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남자하고 쇼부를 못 보면 어디 간들 내가 살아남겠는가? 좋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세이버를 하더라도 더 상냥하게 더블 R please. 그 다음에 점심시간 이렇게 브레이크 시간에는 How are you today? 아주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얘가 좀 내가 안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나한테 나이스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회생활에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문제를 당면할 때마다 도망간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건 아닐 거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만둬야지 이것 자체가 지금 힘들다고 그만두면 가는 데마다 나는 분명히 문제는 만날 거다. 그럼 그때마다 도망갈 것이냐? 이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돌아오면 방과 후가 오후 4시. 그럼 그때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죠. 청소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2시. 이런 제가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죠. 근데 막 코피도 막 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안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막노동 하는데. 근데 이 큰딸이 내가 막 피곤하다 막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날라리긴 했지만 효도성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피 터질 때마다 감추는 거예요. 보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또 마음이 안 좋을까. 그래갖고, 그러니까는 부모님은 내가 그냥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힘든 거예요. 하여튼 그래갖고 집에 와서 그러니 내가 나중에는 F를 받았죠. 영어를. 딴 거는 기본이 안 돼도 외우면 되지만 이 기본이 없는 걸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영어였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고 그 다음에 썸머스쿨을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미국은 대학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국은 대학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고 나오기 싫다면서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4년을 끝내고 나는 사람이 참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들어간 것이 입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졸업이 중요해요. 그 졸업. 누가 어떻게 졸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대학교 이제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또 물어봐요.
어떻게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받는 인사가 뭐냐면 케냐 선교사 같지 않고 청담동 선교사 같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잉글리 갔으니 청담동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강남 쪽을. 청담동 왜 청담동 선교사죠? 근데 요즘은 제가 알았습니다. 멋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얼굴이 하얗대요. 아프리카인데. 그러니까 그랬더니 거예요. 어떻게 아프리카 사시는데 얼굴이 하얗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했대요. 속은 시커멓습니다. 했대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선교사도 되고 근데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고 그거 한데요. 선교사가 될 때도 사람들은 선교사 그러면 막 뭐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은 분이 계신 분들은 절대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에 상처도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학교 시간도 졸고 교회 시간도 졸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일 싫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목사님들 졸게 만드는 목사님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 목사님은 사람을 졸게 만드는 거야. 이 귀한 시간에. 저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설교마다 좋은 거예요. 부흥회도 졸고 뭐 주일 예배도 졸고 근데 그날 어느 제 목사님 저희 목사님의 딸이 부흥회 가자서 언니를 따라갔어요. 근데 한국은 이 서브웨이도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브웨이가 없고 다 자기 차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차를 갖고 나를 데려다 줬기 때문에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언니가 집에 가는 줄 알고 저도 일어났죠. 일어나길래. 근데 이 언니가 뒤로 안 가고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왜 앞으로 나왔냐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제가 졸다가 엉겹결에 따라 나왔어요. 따라. 이게 나가 보니까 이 분위기 파악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운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런 거죠. 제가 그때 잠이 깼어요. 이거 내가 선교사가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나를 다 바라보는 그 할머니들, 권사님들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기특하고 장하고 대견스럽고 저 젊은 나이에 벌써 헌신을 하다니.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들의 그 눈초리를 정말로 실망시킬 수 없어서 제 자리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도 손을 들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뭐 어디를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겠나이다. 이러고 제가 선교사 서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을 사실 만나서 남편의 꿈은 뭐였냐면 영화 감독이었어요. 남편이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왜 신학교를 갔냐면 여자 목사가 되겠다라는 여자 목사. 지금은 여자 목사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여자 목사가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꿈도 막 이거 아니고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이 멋있는 것 같다. 여자가 목사면 쿨, 짱, 괜찮지 않을까? 간지난다. 뭐 그런다면 요즘은요, 그죠? 그래서 배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될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회학 전공으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편입한 거죠. 보통 대학에서. 근데 이 남편은 영화 감독이 되는데 기독교 영화를 찍으려면 기독교의 이 신학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독 영화를 찍겠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이 꿈은 뭐냐면 패션 모델, 그 다음에 영화 배우, 영화 감독. 그 저랑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첫날에 제가 성경책을 갖고 나왔더래요. 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딱 피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여자 목사가 될 거다. 남편이 그 말 다 보이프렌이죠. 집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이런 여자를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러더래요. 너는 감당할 수 있다. 이래서 저랑 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하고 저를 사귄 거예요. 근데 사귀는 가운데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화배우 인터뷰를 신청해놓고 학교로 왔는데 된 거예요. 영화배우, 영화 이제 그 역을 맡을 테니까 올라오라.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 꿈이 펼쳐진다. 가겠다. 내가 그랬죠. 나는 영화배우랑 결혼할 마음 없다. 나는 목사랑 결혼할 거다. 당신 영화배우 될 거면 가라. 그러나 나랑은 끝이다.
그 다음날 됐는데 캠퍼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How come you didn't go? 그랬더니 나보고 I'm gonna marry you and I'm gonna be a pastor. 나는 당신과 결혼해서 목사가 될 거다. 내가 한 남자의 꿈을 확실하게 확 꺾어버렸습니다. 영화배우 된다는 남자를 확 꺾어버리고 목사가 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글을 어떻게 썼냐면요.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다, 자기 목표를 쓴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서베이에 의하면 자기의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이 3%, 꿈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20%,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60%, 그 나머지는 이하 등등 되겠죠. 근데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고 글을 적은 사람은 3%에서요. 99%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쓴 꿈, 내가 무엇이 되겠다 작정을 한다는 것은요. 꿈이 없이 사는 것보다 정말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몇 살에 무엇이 되고 싶고 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제가 적어놨어요. 나이 30, 여자지만 목사 안수 받겠다. 34, 37 이렇게 해서 대학교 시시하다. 대학원 교수 할 거다. 써놓고 내가 PhD는 못 받을지언정 DMI는 받겠다. DMI는 뭐냐면요. Doctors in Ministry 해갖고 목회학 박사학을 말합니다. 교계에서 통하는 거죠. 내가 그거 하나 받겠다. 그래서 앞에 타이틀, 내 명함의 타이틀은 Doctor, DR 하나는 넣겠다. 사심입니다. 한편. 별로 그렇게 막 거룩한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타이틀, 명예 뭐 이런 거. 하고 이걸 적어놨어요. 제가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나이 30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적어놓은 그거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원 교수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저희 아프리카에는 동부 아프리카에 니스트, 네게스트 해갖고 딱 2개의 세미너리, graduate school, 대학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니스트, 나이로비 국제신학대학원인데 제가 나이 37, 저 그 학교에 최초 여자 교수가 되었습니다. 기독 상담학으로. 그런 다음에 최연소 여자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교수 되려면 이 닥터 디그리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영어 너무너무 못해서 학교 서머스쿨 가고 졸업했다고. 이러한 제가 나중에 제가 그 기독 상담학으로 제가 목회학 박사를 받았는데요. 제 점수가 얼마였냐면 99.7이었습니다. 0.3 모자는 만점으로 거기 미국에는 캄 라우레 그러면 우등상이고 메가 캄 라우레 그러면 최우수상을 말합니다. 제가 메가 캄 라우레 상을 받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하고 이 최고 학부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 영어로 하는 것이 정말로 피 터지게 특히 에세이 쓸 때 에세이. 모토풀 찍는 거 이거는 미니마 이게 찍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에세이를 쓰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영어 때문에 힘들 줄 알았더라면 한국말로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할 거 후회가 얼마나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말로 공부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미국말로 공부할 때가 올지 모르니까 한국말로 공부시킬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할 때는 정말로 후회됩니다. 내 나라 말로 공부 열심히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요.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서 이 학교 마치게 해주면 내가 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이 나 도와서 공부 잘했다고 내가 간증할 테니 완전 서원기도 한 거, 서원기도. 나를 도와서 공부 좀 잘하게 해줘, 공부 좀. 제가 얼마나 공부 때문에 힘이 들었는지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 99.7 받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요. 제가 그 석사 학위들 받는 사람은 논문 검사 담당 교수였어요. 이 미국에는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프리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를 암만 잘해도 논문 검사에서 이 패스가 안 되면 학위를 안 줍니다. 근데 제가 논문 담당 교수인 거예요. 학생들이 논문을 딱 갖고 오면 내가 침대에 벌렁 누워서 그야말로 딱 이렇게 보면서 이거 그랜마가 틀렸잖아. 찍! 이 뭐가 안 됐지? 그 다음에 학생들은 내 그 사무실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섭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가 이걸 마크를 해서 찍찍 커서 패스가 안 되면 자기는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어렵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그 페이퍼를 받아서 나는 뭐 금방 보인다니까 이게 그램마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이러면서 장족의 발전이다. 개천에서 용났다. 용났어. 내가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을 검사하는 교수가 되려 어떻게 알았냐 내가.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나이 몇 살에 교수가 되겠다.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인 거죠. 교수 되었죠. 그 다음에 내가 박사학위 받겠다.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도 돌아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꼭 이걸 위해서 막 열심히 막 뛰었다기보다는 이거를 정해놓고 나의 매일 같은 24시간의 생활에 충성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저는 보통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꼭 물어보더라고요. 몇 시에 주무십니까? 12시 잠잡니다. 4시간 자는 거 저희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첫 번째 하는 것이 성경책 읽고 하루를 다 공부 다 시작하고 일하고 12시 되면 잠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늦게 잠자도 생활의 습관화를 어떻게 만드는가 중요하죠.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방법을 건설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막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파괴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내가 건설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스트레스 받죠. 뭐 하는가? 제 옷장을 뒤집니다. 안 입는 옷들, 그 다음에 음식을 잔뜩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막 나눠줍니다. 특히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나눠주면 받을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한국 같으면 새거 안 주면 화나겠지만 아프리카는 헌 것을 줘도 뭘 양말 한 자국 줘도 오 고맙다고. 이러니 사람은요 어디 가서 내가 고마운 존재로 인정받으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사람마다 욕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마셀로라는 그 심리학자는 욕구의 단계를 5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생고 해결입니다. 민생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잠잘 곳이 없는데 뭐 낭만? 이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욕구이지만 그러한 욕구가 다 만나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해서 나의 신변에 대한 안전, 좋은 집, 안정감 이런 것이 우리 욕구가 되고 그 다음에는 belongingness, 사랑하는 유대관계. 누구랑 관계를 맺고 싶다. 누구에게 속하고 싶다. 누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것이 우리 욕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존경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난 존경을 받고 싶다. 사랑받는 걸 떠나서 내 인정, 나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건 다 욕구의 단계죠.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이 self-actualization이라고 자기 스스로 가치의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한 방법 중에 하나도 내가 누구한테 존경받는다거나 내가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로서는 한편 스트레스 같은 것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한 방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남을 도와줘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옷장 뒤져서 옷 갖다 나눠주고 음식 막 만들어서 남 갖다 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맙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고맙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래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자살을 해? 사람들이 날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를 고맙다고 말하는데 내 욕구가 만나진 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다시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정해 놓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은 매일 같은 나의 생활 가운데서 일관성을 가지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할 일 열심히 하고 남들 도와줄 거 도와주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건설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매일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라. 꾸준하게. 한 가지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어, 우리 한국의 화두죠. 영어를 잘해야 된다. 하루에 5개를 외워도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매일
매일같이.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이야기하더라도 매일같이 누구하고 전화를 하든지, 야, 너랑 나랑 폰으로 영화하자. 매일같이 5분. 매일같이 하자,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돌아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교수도 되어 있고, 목사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도 하나 낳았어요. 제가 제 애가 9명입니다.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딸은 하나고, 양딸, 양아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입양은 아니더라도, 제가 그 아이들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키울 때도요, 사람들도 물어봐요.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우십니까? 근데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방법을 잘 선택해, 방법을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작정서를 알죠, 작정서. 사람이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self discipline. 작정을 하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 해라.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정서에 뭐가 있냐면 불평하지 말 것. 저희 집 애들 불평 아무도 안 합니다. 뭐 엄마인 제가 뭐 잘나서 불평을 제가 안 받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다 하나같이 작정서, 작정을 하고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입니다. 사람이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도 습관이지만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불평할 걸 찾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느 사람은 감사 못할 것 같은데 감사를 합니다. 이것도 자기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의 습관을 만들 것인가? 이 초이스가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의 습관을 만들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습관, blessing word every single day. 이게 뭐냐면 축복의 말을 매일같이 하라. 누구에게? 너의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딴 거 아닙니다. You look beautiful. I love you. I thank you. 이런 말들은 다 복이 있는 말들인 거죠. 좋은 말 해라, 좋은 말. 그 다음에 우리 애 아빠가, 우리 딸만 제 친딸인데, 이 딸을 키울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아빠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라. 자, three things. Number one, think good thought. 좋은 걸 생각해라. Think good thought. Speak good words. 좋은 말을 해라. Eat good food. 좋은 음식을 먹어라. 저희 집은 가능한 좋은 음식 먹습니다. Living food라고 샐러드. 정크푸드 같은 거 말고, 튀긴 것들 별로 말고, 가능한 샐러드, 풀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좋은 음식 먹어라. 좋은 생각해라. 좋은 말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애를 키웠습니다. 그러니 우리 새로 애들 들어온 애들한테도 항상 blessing word, 좋은 말 할 걸, 엄마 아빠에게도. 그 다음에 일일선, 항상 좋은 일 하기.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해야 자기 가치를 확인한다니까요. 내가 좋은 일을 해야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을 해요. 고맙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는 괜찮은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항상 좋은 일 매일같이 한 가지씩 해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평하지 말 것, 남 비판하지 말아라. 남 욕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을 비판하죠. 그 사람이 비판 먹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면 정말로 욕을 먹어도 쌉니다. 싸. 저 사가지 없는 누구누구. 정말로 저런 애는 욕을 먹어야 돼요. 욕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욕을 하다 보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러니 이 사람이 욕을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욕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아니라 욕을 먹을 가치가 확실히 있는 그분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있는 좋은 기가 나가버린다니까요.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누구 손해입니까? 욕하면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절대로 이 사람 손해가 아니고 속 시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남 비판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작정을 하고 지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2시간씩 정해놓고 할 것. 삶의 우선순위 가리는 거죠. 넌 학생이다.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2시간 작정하고 공부해. 우리 아이들 다 그래서 공부하고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애들 가르치는 게 스파르타. 근데
아이들이 잘 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각 학교마다 전교회장 다 우리 아들들입니다. 한 녀석은 그 근처에 27 학교가 있는데 그 27 전교 학교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기독 동아리가 있는데 다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스파르타식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묵상에다가 그 다음에 1시간 기도, 남 욕하지 말 것, 남 세워주는 말 할 것, 불평하지 말 것, 항상 감사할 것, 이 10가지가 이거 리스트인데 그거 매일 지키면서 또 점수 매깁니다. 그 1등 한 녀석한테는 상금을 주죠. 돈의 위력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돈을 이럴 때 써야 됩니다. 상금 준다. 그래갖고 뭐 상금 용돈 두둑하죠. 1등, 2등, 3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키웠더니 애들도 잘 자라고 부모인 나도 아주 편합니다. 아주 얼마나 편한지. 왜냐면 자기가 다 하면 되니까 그대로. 시켜주는 대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일상생활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은가. 자기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꿈은 다 이루어졌는데 제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47입니다. 47인데 40이 되고 난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적어놓은 거 목사도 되었고 교수도 되었고 박사도 되었고 부러울 거 없다. 남편도 저 속 안 새깁니다. 남편 제가 첫사랑이라 그럽니다. 저밖에 모릅니다. 아주 난 사랑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딸도 너무 이쁘게 잘 자랐고 걔가 지금 16살인데 아프리카에서 CCM 가수를 합니다. 이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거 하지만 뜨고 있는 가수가 우리 딸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저는 몰라도 우리 딸은 거의 다 합니다. 이름이 실크라고 해갖고 S-I-L-K, silk. 이게 그 약자가 Savior in love with the kids. 이 구세주와 사랑에 빠진 아이들과 사랑에 빠진 구세주. 얘가 그 예명인데요. 노래 부른 것마다 인기 차트 12곡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막 큰 신문, 막 TV 다 인터뷰 나가고 그러죠. 얘가 굉장히 애 아빠가 얘를 잘 키웠어요. 저도 옆에서 도와줬겠죠, 뭐. 자, 이런데 다 애도 잘 크고 했는데 나이 40 되고 난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 앞으로 꿈이 없나.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기업이 다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자기의 일에 만족도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다 이루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저도 제 나이 40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아주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소박했기 때문에 40대니까 다 된 거예요. 내가 이러고 평생 살 것인가?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쳇바퀴 똑같이 강의 갔다가 교회 갔다가 설교하고 뭐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거 하다가 나는 인생이 끝마치는가? 이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선교대, 전 선교사니까 선교대회를 끝내고 케냐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면 내가 간증하겠다 했는데 공부도 잘하게 해주셨고 내가 교수도 다 되게 해주셨고 목사도 되게 해주셨고 제 나이 30살에 목사 안수 받았으면요 젊은 날에 받은 겁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최연소 여자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교단 안에서 준 목사 안수 제가 최초 1호일 겁니다. 딴 분들은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안수를 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단 안에서 준 첫 번째 여자 목사가 저였습니다. 나이 30살 최연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다 됐다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때 저한테 들려왔던 내 마음속의 음성이 뭐냐면 톡쇼였습니다. 톡쇼를 하라. 근데 저는 톡쇼 방송하고 문외한입니다. 방송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랬죠.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톡쇼를 하라 그래. 이 상대편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톡쇼? 뭔지 알아? 영어 그렇게 잘해?
톡쇼로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으면요. 저 금방 주눅 들었을 겁니다. 그치? 내가 어떻게 톡쇼 하겠어? 근데 남편이 어떻게 말했냐면 톡쇼? 우리 제목을 뭐라 할까? 이 제목을 뭐라 할까? 그러면 남편이 제목을 줬어요.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게 톡쇼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땅에 전 세계에 10명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거장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인터뷰해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을 세우는가? 오, 이런 톡쇼? Sounds good. Why not? 그래서 제가 꿈을 다시 정했습니다. 뭐라고 꿈을 정했느냐?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 알죠? 그 사람이요. 미국의 10대 영향력 미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 들었습니다. 나도 전 세계에 10대는 왜 10대? 1대 넘버원. 전 세계에 톡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자가 되겠다. 정한 거예요. 이 목표를 높이 정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너무 낮게 정했더니 40살에 다 이루어지니까 인생이 심심한 거 한마디로. 이러니 올라가지 못할 걸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좋다. 전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톡쇼의 여왕이 되겠다. 딱 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대학 지금 오늘 수능 보는 그 날인데요. 대학교에 정원 미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암만 이 사람이 자격 미달이라 하더라도 아무도 이 학교에 어플라이를 안 하면 신청한 사람은 합격이야, 합격 그냥.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으면 누가 되겠습니까? 나 말고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꿈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톡쇼의 여왕이 된다. 자, 정해놓고 나니 뭐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생각해보는 거죠. 누구를 그러면 게스트로 모셔서 할 것인가. 이게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마음속에 갈등 안 때리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갔다니까요. 김치빠름이 있다니까요. 차라리 제 밑에 동생들은요. 중학교 1학년, 5학년 때 갔기 때문에 완전 미국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저를 위해서 제 동생을 조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부시 대통령, 미 대통령 통역관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어서 안 하지만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통역관이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 출장 많이 나왔습니다. 국방장관 누가 할 때 통역 나오고 대통령 나올 때 통역 나오고 다 제 동생이에요. 누나인 내가 영어를 뭐 못해도 동생이 잘하니까 나도 그 나이 갔으면 통역관 안 됐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영어를 얘처럼 제가 못해요. 근데 그래갖고 내가 이 김치 발음으로 내가 톡쇼를 영어로 전 세계에 나가는 영어 톡쇼 윈프라처럼 그죠?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처럼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 왜 그런 갈등이 안 때리겠어요. 그러나 이럴 땐 참 그 믿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도 여러분 건면하고 싶은 말은 믿음이 있는 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는 것은 유혹이다. 유혹은 물리쳐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능력이다. 능력은 키워라. 하나님 말씀 쌈딱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갖고 내가 좋다. 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케냐에서 심부름 하나 보낼 때 너 스태프 멤버 너 차주지? 심부름 값 주지? 그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가 갖고 오라고 돈 그거 주지? 정신값 주지? 팁 주지? 그 사람이 자기 걸 갖고 가는 거 뭐 있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 겁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돈 줘서 용돈 주고 차 주고 기름값 주고 팁까지 주고 다 내 거 가지고 심부름 가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는 거죠. 너 톡쇼 내가 너를 지명한다. 심부름 해라. 할래 안 할래? 심부름 하는 차원인데 내가 왜 안 해요? 근데 너가 안 하면 딴 사람 시킨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심부름 값 다 준다는데 내가 왜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면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톡쇼를 하면서 그 영적 거장들한테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냐? 조용기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영어를 할 줄 알거든요. 이게 일단은 영어가 돼야 돼, 영어가. 그래야지 영어로 톡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여차저차, 저차여차. 이래서 톡쇼에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바쁘다.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방송국이 있습니다. 근데 또 썼죠. 허락을 하실 때는 방송국에 연락하셔서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랬더니 답이 내려왔습니다. 인터뷰 날짜, 그 다음에 방송국에 연락되었음. 전적으로 도와줄 것임. 근데요, 제가 이 날짜를 어떻게 썼냐면, 나이 42세 톡쇼 시작, 나이 46세 케냐 방송 진출. 또 적은 거죠. 옛날에 적은 것처럼. 옛날 건 다 이뤘으니까 제끼고, 이거 없어지고. 42세 톡쇼 시작, 46세 케냐 방송 진출. 자, 제가 톡쇼를 찍은 날 42세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적어놓은 그 날짜 그대로 42세 생일. 이러고 한 다음에 내 남편이 이제 그러는 거죠. 이번엔 두 번째 톡쇼를 누구 하냐면 조엘 오스틴. 여러분 그 사람 아십니까? 긍정의 힘을 적은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알겠습니까? 저를 모르죠. 나는 그 사람을 압니까? 책을 읽어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톡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가 누구냐? 그러겠죠. 하여튼 그래도 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선포하는 건 중요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를 하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죠. 난 조엘 오스틴 톡쇼한다. 인터뷰한다. 저희 남편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선포해라 선포. 그러다가 저는 이제 보통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외국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한 30개국을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똑같이 간 나라 빼고 다른 나라만 해서 30국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말했다 그랬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설교하는 여자 목사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국을 더 나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잠깐 사이드로 또 들어온다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을 2권 썼습니다. 지금까지. 더 쓰게 되겠죠.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책 쓰고 난 다음에 1년 남짓 됐는데 13세 찍혔습니다. 이거 아직 여러분이 책을 안 쓰셔서 모르실 텐데 한 세 팔기가 힘듭니다. 제가 13세가 다 찍혔고 두 번째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 그 책 지은 지 한 4개월 된 것 같은데 지금 6세 7세 다 찍히는 것 같습니다. 6세. 하나님이 그것도 저를 도와준 거죠. 책을 쓰겠다 말했습니다. 책을 쓴 겁니다. 세계를 다니겠다 말했습니다. 세계 다니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도 밖에 나가서 딴 나라 가서 설교하느라고 집에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 사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구라도 도와줍니다. 누구라도. 어느 미국 할머니가 뭐 공항에서 길을 잃었는지 도와줬대요. 할머니 이름은 앤 위스트입니다. 그 할머니한테 남편이 그런 거죠. 저 남편은 아내 자랑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래갖고 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 조엘 오스틴? He's my personal friend. 자기 친구래 자기 친구. He lives next door to me. 자기 이웃. When I go back to America, I'll tell him. 내 미국 가면 이야기한다. 미국 가서 연락 왔어요. 오스틴이 오래.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돈키호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없으면 개꿈이라도 꼭 개꿈이라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나아. 왜 꿈이 없으냐고. 없는 거보다는 개꿈이라도 꾸라 그러죠. 저는 그래서 말한 거야. 나 조엘 오스틴 하겠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저희 아프리카에 세계 한인 방송협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뭐 도와줬겠죠. 뭐 주최 측 도와주니까 그 주최하신 그 분들이 제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같이 가준 겁니다. 동물의 왕국 사파리 쫙 가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여기 한국의 기독방송인 CTS 방송의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장로님이신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임은미 선교사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랬죠. 이렇게 여행 가면서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거 물어본 거 답하는 거 딱 질색입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진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30살에 뭐 어떻게 하고 많이 되었더니 다 이루었더군요. 이래서리 제가 톡쇼를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 딱 하는데 이분이 스탑 하시더니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느껴집니다. CTS를 도와주십시오. 나보고 CTS하고 계약하자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국 나와서 CTS에서 갔죠. CTS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옆으로 제쳐놓고 임은미 선교사의 열정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2년 동안 거기에 계속 CTS에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꿈 하나 적어놓은 거. 내 방송, 톡쇼, 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뭐 누구누구 된다. 이거 하나 해놓고 한 다음부터 길은 계속 이쪽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이 2010년입니다. 만 나이 46세. 제가 뭐라고 적었느냐? 아프리카, 케냐 방송 진출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나오기 전에 바로 찍고 나온 것이 뭐냐면 톡쇼입니다. 톡쇼 제목은 Talk to Eunice. 유니스에게 말하라.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의 KBC 방송이었습니다. 국영 방송입니다. 한국의 KBS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국영 방송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다 커버하는 최고로 큰 TV 네트워크입니다. 국영 방송인데 제가 거기에 Talk to Eunice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20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그 계획대로면 5년 후면 전 미국 진출입니다. 저 보기 조금 힘들어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를 오늘 부르는 것이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 가면 제가 얼마나 바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데 여러분 이렇게 남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뭐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입니다. 이러려고 강연을 들으러 가고 그 강사를 데리고 오는 거죠. 뭐 좋겠다? 야 훌륭하다? 잘 됐구나. 이렇게 응원군 내지는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내지는 저렇게 삶의 열정을 가지고 저를 열정 때문에 불렀다 한다면 열정을 가지고 저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왜 안 될까? 할 수 있다. 영어? 저 사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뭐 액센트가 김치 액센트? 나라고 왜 안 되겠는가? 지금부터 하루에 5개 단어 외우든지 뭐 10분 동안 통화하든지 나도 뭐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접목시키라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부터 꿈을 안 적었는데 꿈을 한번 적어보자. 오늘 집에 가서 내 나이 지금 몇 살인데 몇 살 때 난 뭐가 되고 싶은가? 몇 살 때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가? 나는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가? 저는 제 인생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남아 돌아가냐? 힘이 남아 돌아가냐? 저는 이 시차도 적응을 금방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니스 사전에 시차는 없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막 있고 이러는데 나보고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줘요. 여러분 미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미친 사람은요. 잠도 많이 안 자도 기운이 뻗쳤습니다. 뻗쳤어. 그죠? 힘이 뻗쳐서. 저 같은 경우는 귀신 들었다. 이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었다는 게 귀신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힘이 남아 돌아간다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힘이 더 남아 돌아가면 남아 돌아가야지 힘이 없으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저는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있어서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60분에서 하라 그랬는데 제 그 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딸이 아주 인기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뮤직비디오도 찍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영화. 참 우리 남편도 꿈을 이루어서 영화 3편을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만약에 미국에 있으라면 그 실력으로 영화 찍어도 아무도 그냥.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이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후진국이 후진국. 아프리카 로컬 사람이 만든 영화 우리 남편이 최초 영화입니다. 다 왜 할리우드 사갖고 오잖아 그 영화를요. 아프리카 자체 내에서 최초의 영화를 만든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타이틀이 또 하나 늘었죠. 영화 감독의 아내. 근데 이 남편이 영화 만들면서 또 이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딸내미가 다 주인공입니다. 영화마다.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해요, 다 해. 이러니 영화비, 영화 그 출연료 안 나가, 뭐, 아주 돈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프리카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룬 거예요. 나는 영화를 찍겠다. 기독교 영화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아주 영화를 얼마나 클린하게, 욕 들어가 그런 거, 뭐, 바이런스 그런 거 없이 아주 건전한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죠. 이번에 그 영화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있으면 오는데 아프리카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나갈 겁니다. 이러니 한 가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인데 이제 이 딸이 애 아빠가 이제 이 애를 키운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너 꿈이 뭐냐? 너 노래 잘하는구나. 너 노래하고 싶어? 얘 데리고 다니면서 방송국 PD 만나고 저는 그런 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애 데리고 나가면 나갔거니 들어오면 들어오거니. 근데 애 아빠는 하여튼 이 아이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이러니 얘가 이제 애가 그야말로 뜨고 나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조선일보죠. 그러한 네이션 페이퍼에서 인터뷰 신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인터뷰하는데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선교사지 않습니까? 선교사니까 이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딸도 노래를 부르든 뭐 하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서라도 특별히 이렇게 일반 그 뭐 신문사라든가 TV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잘 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만 쫙 하고 내려왔습니다. 걔를 불렀죠. 얘야 이리 와라. 수진아. 한국 이름 수진인데 수진아 한국말에 또라이란 말이 있단다. 너는 또라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얘가 그 말을 잘 모릅니다. 우리 딸은요 아프리카에서 거의 자라서 아프리카 말을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 합니다. 한국말 저는 consistency, 일관성을 믿습니다. 잠자기 전에 꼬박꼬박 성경책 2구절을 꼭 한국말로 적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국말 읽고 쓰고 다 합니다. 얘가. 그 다음에 집에서 과외 공부 시켰습니다. 불어 유창하게 합니다. 아프리카는 과외비가 쌉니다. 1시간에 3,000원입니다. 고등학교 불어 교사를 불러서 가져오시는 불어 교사인데 1시간에 3,000원이면 땡입니다. 이러니 얘가 내 랭귀지를 적어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말 하고 이래서 아주 얘를 저는 잘 키웠다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아까 또라이란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라이란 말을. 내가 이 또라이란 말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또라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 다 해준 일을 갖다가 네가 했다고 믿고 네 얘기만 하면 이걸 또라이라 그런다. 오늘날 네가 인터뷰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또라이다. 네가 네 얘기만 했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너 도와준 거 얘기 한 개도 안 했잖아. 너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또라이가 되지 않겠다고 엄마하고 약속을 하자. 이 아이가 나랑 약속을 했습니다. 또라이가 되지 않겠다. 근데 내가 또 얘한테 그랬죠. 너 또라이가 있지 애들만 또라이가 있는 게 아니야. 어른도 또라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근데 그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번에는 잡지의 이 커버 모델, 이 표지 모델이 된 거야. 표지 모델. 이것도 일반 잡지입니다. 기독교 잡지가 아니고. 이 안에 4페이지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어떻게 자기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며 큐티, 묵상을 매일 습관하고 있으며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이며 이 얘기를 그냥 딱 인터뷰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 아주 너무 터칭되는 스토리가 뭐냐면 거기 이렇게 써요. I am not special teenager. I'm an ordinary teenager. 나는 평범한 티네이저이다. But I know the grace of God in my life.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뿐이다. 내 나머지 인생은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애가 되고 싶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안다. 이러한 말을 걔가 적었어요.
내가 그 4페이지의 인터뷰 속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불렀죠. 고맙다. 너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욕구의 그 디프런 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끝나고 났으면 안전한 거 욕구 만나졌으면 또한 belongingness 사랑하는 가족 유대 관계가 있다 한다면 또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 마지막 그 레벨이 자기 가치의 확인, 자기 개발.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왔다는 것도요. 자기 개발 때문이거든요. 나의 가능성.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개발될 것인가.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욕구를 만나가면서 나의 개발, 자기 개발, 나의 가능성, 내가 앞으로 톡쇼를 할 것,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쓸 것, 더 많은 세계로 나가서 설교를 할 것,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있는 가능성들,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모든 가능성과 모든 것을 다 세워놓고 매일 나의 생활은 여전히 4시면 일어나고 아침이면 묵상하고 그다음에 잠자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난 복주는 말 하고 일일일선하고 난 비판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평상시에 충성되게 일관성을 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해야 되는 자기 이 가능성 이런 것을 생각할 때요. 접목시킨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나의 능력, 내 개발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신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리밋되어 있고 한계되어 있는 나의 가능성을 무한한 한계가 없는 sky is the limit 그런 표현이 있죠. sky is the limit. 이 하늘이 한계다. 정말 전지전능한 그 누군가 신의 힘이 나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 나의 이 자기 개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가 나는 그분하고 관계를 한다. 친하고 싶다.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대화한다.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저 역시 제가 딸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저도 또라이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훌륭하다고 말도 해주고 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저를 존경해 줍니다. 중요한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우리 막내딸 자기 롤 모델이 엄마입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되는 게 내 목표야, 목표. 엄마 롤 모델이야. 난 우리 딸 보면서 너무 기쁘고. 우리 아들들, 나 엄마를 좋아해. 난 꼭 물어봐요. 나 좋다 그러면 왜 엄마 좋냐? 우리 아들 하는 말. 엄마는 우리에게 엄마가 하지 않는 것을 시킨 적이 없어.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라고. 엄마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하라 그러고. 엄마 매일 묵상 쓰니까 묵상 쓰라 그러고. 엄마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엄마가 하지 않은 일을 시킨 적이 없어. 나는 엄마를 좋아해. 저는 그거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남편도 저한테 말해줍니다. 남편이 누구한테 인터뷰를 했는가 봐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내는 자식이 존경하고 따르는 엄마상이고 세상 모든 남자가 원하는 아내상이고 그리고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설교가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 내가 남편한테 여보 어떻게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모범 답안을 다음에도 또 누가 묻거든 꼭 그렇게만 대답해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랑 같이 감사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내 딸 아들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잘났다고 말하면 이게 또라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믿고 내가 정말 붙잡은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자기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